이 기록을 끝까지 읽은 자는 모두 파직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17년 3월 그날의 장부에는 유독 먹이 번져 있다. 마치 누군가 급히 물을 쏟은 듯 아니면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든 듯. 기록관들은 그 페이지만 넘기면 고개를 돌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 장부에 적힌 이름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그 목숨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을 쓰지 말라는 정교가 내려왔습니다. 데비마마의 분부이십니다. 궁녀의 이름은 물론 출신도 나이도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석봉, 그럼 어찌 기록을 남깁니까? 실록은 모든 것을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니오. 담으면 죽소. 자네도 나도. 지난달 기록관 춘득이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는가. 그저 그 궁녀라고만 적었을 뿐인데 귀양을 갔소. 아니, 귀양이라 하지만 실상은 죽었단 말이오. 귀양지로 가는 길에 역적의 무리를 만났다더군. 참으로 기묘한 일이지. 그 길에 역적이 있을 리가 없는데 말이오. 궁녀가 죽었으나 이름은 없다. 이름을 적는 순간 그 기록관의 목도 함께 베었기 때문이다. 대신 실록에는 이렇게만 적혔다. 궁녀 1인 사망. 병사. 단 4글자. 그러나 궁 안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 궁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뱃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그래도 한 가지는 적어야 하지 않겠소? 후세에 이 일을 알려야 하지 않겠소? 석봉, 정신 차리시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야 하지 않소? 그렇기에 더욱 적어야 하오.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런 곳이어서는 안 돼오. 석봉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다. 득수는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먹이 종이에 스며들고 있었다. 궁녀 사망. 단 임신 7개월의 몸이었으되 태아의 생사는 알 수 없음. 왕실에서는 그때 실록청 문이 벌컥 열렸다. 대비의 신복인 내관 복실이었다. 그는 궁궐의 눈과 귀 그리고 칼이었다. 그가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나 숙청이 뒤따랐다. 무엇을 적고 계시오? 석봉대감? 아니. 이것은 보여주시지요. 대비마마께서 실록청의 기록을 친히 살피라 분부하셨습니다. 복실 대감, 저희는 단지 왕실의 경사를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복실은 천천히 다가와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경사라. 참으로 기묘한 경사로군요. 임신한 궁녀의 죽음이 경사란 말이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정막을 갈랐다. 복실은 그 페이지를 천천히 찢어 품 안에 넣었다. 이 기록은 없었던 일이오. 석봉대감, 대비마마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당장. 대비마마께서 저를. 그날 밤 석봉은 대전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병으로 급사했다고.
하지만 궁 안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진실을 적으려 한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득수는 홀로 남아 촛불 앞에서 떨고 있었다. 석봉이 쓰던 붓이 아직 먹물에 젖어 있었다. 석봉, 자네는 용감했소. 하지만 나는 비겁하게 살겠소. 미안하오. 그는 붓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양심은 진실을 쓰라 명했지만 생존 본능은 침묵하라 소리쳤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궁녀는 왕의 아이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였다. 왕실의 질서를 위해, 대비의 권력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의 야망을 위해 그 아이는 그리고 그 어미는 역사에서 지워져야 했다. 하지만 지워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진실은 거짓보다 오래 남는다. 이것은 한 궁녀의 이야기이다. 이름도 없이, 무덤도 없이, 기록도 없이 사라진 여인의 이야기. 그러나 그녀의 피는, 그녀의 아이는 끝내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피가 결국 왕실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득수는 홀로 남아 작은 결심을 했다. 공식 기록에는 쓸 수 없어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새겨두리라.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그 궁녀의 이름은 연하였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그 이름. 하지만 나는 기억하겠소. 비록 적지는 못할지언정 이 마음속에는 새겨두겠소. 연하,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아이를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오. 숙종 17년 봄, 궁궐 깊은 곳에서 한 생명이 사라졌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왕실을 뒤흔들 비극의 시작. 그리고 그 비극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을 맺게 된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궁녀들은 화로 앞에 모여 앉아 손을 녹이며 속삭였다. 누가 선택받을 것인가? 누가 왕의 눈에 들 것인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선택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특히 그 선택이 사랑이 아닌 정치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연하야, 들었느냐? 오늘 밤 전하께서 서궁으로 행차하신단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요, 월서나. 나 같은 하급 궁녀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지. 월서는 연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아니야. 상궁마마께서 너를 부르셨어. 단정히 옷을 갈아입고 대기하라고 하셨어. 나를 무슨 까닭으로? 연하야, 알잖아. 궁에서 상궁마마의 부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전하께서 행차하시는 밤에 연하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다. 손이 차가워졌다. 입술이 떨렸다. 아니야. 아니야, 월서나.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얼굴도 평범하고 가문도 없는 몸인데. 그래서 선택된 거야, 연하야. 가문이 없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지. 연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왜 선택되었는지, 왕께 아이가 필요했다. 하지만 중국 마마께서는 병환으로 계시고 후궁들은 각자의 가문을 등에 업고 있었다. 만약 그들 중 누군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가문의 세력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궁녀라면 아이만 취하고 어미는 버릴 수 있다. 완벽한 선택이었다. 왕실에게는 잠시 후 귀덕상궁이 연화의 처소로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엄격했다. 연화, 준비되었느냐? 예. 마마, 오늘 밤 너는 전하를 뵙게 될 것이다. 명심하여라. 전하께서 묻는 것에만 답하고 전하께서 보라는 것만 보아라. 그리고 연하는 고개를 들어 귀덕상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귀덕상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마치 연민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굳어졌다. 절대로 사랑을 바라지 마라. 이것은 은총이 아니다. 임무이다. 연하는 귀덕상궁을 따라 어둡고 긴 복도를 걸었다. 양옆으로 늘어선 촛불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마치 저승길을 걷는 듯 했다. 어쩌면 실제로 그러한지도 몰랐다. 이 길의 끝에서 그녀가 다시 연하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어머니, 궁에 들어올 때 말씀하셨지요. 살아서 나가는 것은 기대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라도 살고 싶습니다. 무거운 문이 열렸다. 귀덕상궁이 마지막으로 연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들어가거라. 그리고 기억하여라. 오늘 밤 이후 너의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방 안은 향기로웠다. 침향과 용연향이 뒤섞인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향. 그 향기 속에서 연하는 그분을 보았다. 조선의 왕 숙종. 용포를 벗은 그는 그저 한 남자였다. 피곤해 보이는, 외로워 보이는 한 사람의 남자. 얼굴을 들어보아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대의 이름은 연하라 하옵니다. 숙종은 잠시 그 이름을 되뇌었다. 입술에서 그 두 글자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연하. 연꽃 화냐? 아니옵니다, 전하. 불꽃 화이옵니다. 침묵이 흘렀다. 숙종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깔린 궁궐이 보였다. 불꽃이라. 그대는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제가 될 운명인가. 전하, 말하지 마라. 나도 안다. 그대가 왜 여기 있는지, 그대를 누가 보냈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위로였다. 왕은 외로웠고 궁녀는 두려웠다. 그리고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만나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 순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연하는 몰랐다. 이 밤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아니, 운명뿐 아니라 왕실의 미래까지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촛불이 타들어갔다. 밤은 깊어갔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숙종이 일어나
옷을 입었다.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다. 궁에서 살아남고 싶은가 아니면 떳떳하게 죽고 싶은가? 전하, 그 말씀의 뜻을 모르겠나이다.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궁에서는 특히 왕의 여인이 된다는 것은 살아남는 것과 떳떳함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저 살고 싶을 뿐이옵니다.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을 잊어라. 나를 잊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입을 열지 마라. 왕이 처소를 나서는 순간 궁궐의 질서는 다시 굳어졌다. 연하는 다시아급 궁녀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몸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작은 생명이 왕의 핏줄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녀의 죽음을 의미하게 될 터였다. 새벽닭이 울었다. 월선이 연하를 맞으러 나와 있었다. 연하야, 어떠했느냐? 월선아, 나는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연하는 월선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나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구나. 무슨 소리냐? 전하께서 그대를 해하려 하셨느냐? 아니야. 전하께서는 오히려 나를 살리려 하셨어. 잊으라고 하셨어. 하지만 연하는 자신의 배에 손을 올렸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미 늦었어. 나는 느껴. 여기에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어. 월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그날 이후 연하의 삶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궁녀의 몸은 궁에 속했고 운명은 기록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이 왕실의 희망이 될지 아니면 왕실을 위협하는 씨앗이 될지. 그리고 그 선택권은 그녀에게 없다는 것을, 오직 데비마마에게만 있다는 것을. 귀덕상궁은 멀리서 두 궁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불쌍한 것, 불꽃이라 했던가. 그래, 그대는 곧 타올라 재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재 속에서 피어날 씨앗이 있다면 그것만은 살려야 한다. 데비마마의 뜻이시니.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연하에게 봄은 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다. 느리지만 확실한 정해진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피어날 새 생명. 왕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 얼음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다. 궁궐 안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하에게 봄은 오지 않았다.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였다. 봄이 깊어갈수록 연하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구역질, 어지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커져가는 배. 처음에는 옷으로 가릴 수 있었다. 하지만
궁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특히 여인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봤어? 연아, 저의 요즘 얼굴이 이상하더라. 나도 봤어. 아침마다 토하고, 그리고 허리춤이 좀 두툼해진 것 같던데. 설마, 그 밤 이후로? 쉿, 조용히 해. 그런 말 함부로 하다가는 우리도 위험해. 연하는 알고 있었다. 궁녀들의 수군거림을,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귀덕상궁의 차가운 눈빛을,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마치 그물처럼,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는 촘촘한 그물. 한 달이 지났다. 연하의 몸 상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입덧이 심해졌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워졌다. 마침내 귀덕상궁이 그녀를 불렀다. 연하야, 잠깐 이리 와보거라. 예, 마마. 귀덕상궁의 처소는 조용했다. 다른 궁녀들은 모두 물려보내고 둘만 남았다. 요 며칠 몸이 무겁지 않느냐? 아, 아닙니다, 마마. 그저 봄철 기운이 약해서 그런가 봅니다. 거짓은 오래 숨겨지지 않는다. 연하야, 너는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느냐? 마마, 저는. 귀덕상궁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미 안다. 궁에서 50년을 산 이 몸이 여인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모를 리 없지. 그러니 솔직히 말하여라. 달포가 끊긴 지 얼마나 되었느냐? 연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려움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석 달이 되었나이다, 마마. 석 달. 그렇다면 이미 태동이 느껴질 때가 아니냐? 아직은 미약하옵니다만. 귀덕상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동정의 한숨이었을까? 아니면 체념의 한숨이었을까? 그녀는 연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은 차가웠다. 일어나거라, 연하야. 이제 숨길 수도 도망칠 수도 없다. 대비마마께 아뢰어야 한다. 마마,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준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배는 점점 불러올 것이고 사람들의 입은 더욱 요란해질 것이다. 차라리 지금 대비마마께 직접 아뢰는 것이 그대를 살리는 길이다. 살리는 길이라. 마마께서는 정녕 제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옵니까? 귀덕상궁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도 알고 있었다. 연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에서 왕의 씨를 품은 하급 궁녀가 어떤 말로를 맞이하는지, 거짓은 오래 숨겨지지 않는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리기 전 대비의 귀가 먼저 열렸다. 그날부터 연하의 처소에는 사람이 늘었고 말은 줄었다. 궁에서는 침묵이 가장 확실한 감시였다. 연하는 알았다. 아이보다 먼저 자신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연하는 데뷔전으로 끌려갔다. 긴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떨었다. 양옆으로 늘어선 내관들과 상궁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데뷔마마께 연하를 데려왔나이다. 들어오너라. 데뷔전은 냉기가 감돌았다. 한여름인데도 얼음이 녹지 않을 것 같은 냉기. 데뷔는 높은 자리에 앉아 연하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다. 마치 물건을 보듯, 아니 물건만도 못한 것을 보듯. 고개를 들어보아라.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들었다. 데뷔의 얼굴을 똑바로 보는 것조차 죄가 될 것 같았다. 임신을 하였다고? 예. 황공하옵니다, 마마. 누구의 씨냐? 정적이 흘렀다. 연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해서는 안 되었다. 왕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는 순간 그것은 영모가 될 터였다. 말하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말하겠다. 주상 전하의 씨가 아니냐? 연하는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긍정의 의미인지 알아챈 데뷔는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참으로 기묘한 일이로다. 후궁들도 아이를 못 낳는데 하찮은 궁녀가 왕의 씨를 품다니. 마마, 소녀는 내가 원한 일이냐 아니냐? 소녀는 다만 명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그래, 명을 따랐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명을 따라야 할 것이다. 데뷔는 옆에 시립하던 내관에게 손짓을 했다. 내관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전하께 아뢰옵니까, 마마? 아니다. 전하께서는 모르셔야 한다. 이 일은 내가 처리하겠다. 연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살아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데뷔에게 자신의 존재는 왕실의 수치였고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다. 마마, 제발. 이 아이만은. 아이? 그래, 아이는 살려야지. 왕의 핏줄이니까. 하지만 너는. 데뷔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끝맺을 필요도 없었다. 연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날부터 연하는 깊은 궁궐 안쪽,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낡은 처소로 옮겨졌다.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 마치 감옥 같은 곳이었다. 어느 날 저녁, 월선이 몰래 연하를 찾아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내관들에게 막혔다. 월선아, 나 좀 도와줘. 연하야,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상궁마마께서 너를 찾아가는 자는 모두 벌을 받는다고 하셨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월선아. 너라도 무사해야지. 하지만 연하야. 가줘, 월선아. 내가 여기 있으면 너도 위험해.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연하는 혼자 남았다. 처소 안에는 그녀 혼자뿐이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 작지만 분명하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가야, 미안하구나. 내가 태어날 세상이 이토록 잔인한 곳인 줄 몰랐단다. 연하는 배를 어루만졌다. 그 순간
작은 태동이 느껴졌다. 아이가 응답하는 것 같았다. 살고 싶다고, 세상에 나오고 싶다고. 그래, 너는 살아야 한다. 나는 죽어도 너만은 살아야 한다. 그날 밤 연하는 처음으로 기도했다. 신에게, 부처에게, 하늘에게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도 좋으니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차가운 달빛만이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왔다. 그 달빛은 마치 연화의 운명을 비추는 것 같았다. 차갑고 쓸쓸하고 외로운 운명을. 데뷔전에서는 명이 내려졌다. 연화를 감시하라. 하지만 해치지는 마라. 아이가 무사히 태어날 때까지는. 예, 마마. 그리고 명심하여라. 이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전하께서도 모르시는 일이다. 알겠나이다, 마마. 데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연민일까, 냉혹함일까, 아니면 권력을 지키기 위한 단호함일까, 불쌍한 것.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왕실을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 한다. 그것이 그대의 운명이다, 연화야. 그렇게 연화의 임신은 궁궐의 비밀이 되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아는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해 갔다. 연하와 함께, 그녀의 운명과 함께. 석 달이 더 지났다. 연하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이제는 옷으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월선, 오늘도 오지 않는구나. 연하는 창문 너머로 궁궐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화려한 정각들이 보였다. 왕이 계신 곳, 자신이 한때 일했던 곳. 하지만 이제 그곳은 너무나 멀었다.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이었다. 전하, 소녀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니, 기억하지 않으시겠지요. 전하께는 소녀가 그저 수많은 궁녀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연하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다시 배를 어루만졌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어미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어미의 슬픔과는 무관하게, 그저 살기 위해, 태어나기 위해 자라고 있었다. 아가야, 넌 누구를 닮았을까? 전하를 닮았을까? 아니면 나를 닮았을까? 전하를 닮았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 그날 밤 연하는 꿈을 꾸었다. 아이를 안고 궁 밖으로 도망치는 꿈.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궁문은 멀어지기만 했다. 꿈에서 깬 연하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이 예지몽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여름이 왔다. 무더운 햇살이 궁궐을 내리쬐었다. 하지만 연하가 갇힌 처소에는 햇빛도 잘 들지 않았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소문은 결국 왕의 귀에까지 닿았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궁궐에서 비밀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특히 왕의 씨를 품은 궁녀라는 너무나 자극적인 소문은 전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서궁에 임신한 궁녀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왕숙종은 붓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누구의 소문이냐? 궁녀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이옵니다. 하오나, 하오나, 그 궁녀가 전하의 씨를 품었다는 소문도 함께 돌고 있사옵니다. 정적이 흘렀다. 긴 정적. 내관은 땀을 흘리며 왕의 대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왕은 말이 없었다. 그 궁녀의 이름이 무엇이냐? 연하라 하옵니다. 전하. 연하. 그래, 연하였구나. 왕은 그 이름을 되뇌었다. 몇 달 전 차가운 겨울밤에 만났던 그 궁녀. 불꽃 같은 이름을 가진 창백한 여인.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다니. 대비마마께서는 아시는가? 이미 아시고 조치를 취하고 계신다 하옵니다. 조치라. 어떤 조치냐? 그것은 소인이 알 바가 아니옵니다. 왕은 다시 말을 잃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대비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궁녀는 사라질 것이다. 아이만 남기고, 아니, 어쩌면 아이도 사라질지 모른다. 그것이 왕실의 방식이었다. 전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내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전하, 나는 그 궁녀를 모른다. 그 아이도 모른다. 알겠느냐? 내관은 고개를 숙였다. 왕의 뜻을 이해했다. 아니,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왕이 인정하는 순간 그 아이는 왕자가 된다. 그리고 왕자가 된다는 것은 권력 다툼에 휘말린다는 것을 의미했다. 어린 생명이 그 험난한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알겠나이다, 전하. 소인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내관이 물러간 후 왕은 혼자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궁 쪽을 향해, 저 멀리 그녀가 있을 곳을 향해. 연하,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이 그대를 살리는 길이다. 내가 인정하는 순간 그대는 죽는다. 대비가 후궁들이, 신하들이 그대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왕은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다. 국사를 처리해야 했다. 한 궁녀의 운명 따위에 마음을 쓸 시간이 없었다. 아니, 쓸 수 없었다. 그것이 왕의 운명이었다. 대비전에서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대비, 영의정, 그리고 몇몇 신하들이 모여 있었다. 대비마마, 이 일을 어찌 처리하시겠나이까? 아이는 살려야 한다. 왕의 핏줄이니까. 하오나 어미는 필요 없다. 아이를 낳는 순간 처리하도록 하라. 신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처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마, 전하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전하께서는 모르신다. 아니, 모르셔야 한다. 이 일은 궁의 일이다. 왕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하오나, 마마, 만약 전하께서 아신다면. 대비는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전하께서는 입을 다무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왕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백성을 위해, 왕실을 위해 개인의 감정을 버리는 것, 그것이 왕이다.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대비의 말이 맞았다. 왕은 침묵할 것이다. 아니,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날 오후 왕은 대비를 찾았다. 모자는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차 한 잔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대비마마 들었사옵니다. 서궁에 임신한 궁녀가 있다고. 그러하다.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이는 누구의 아이라 생각하시옵니까? 대비는 잠시 왕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다. 연민, 안타까움, 그리고 단호함. 왕의 아이겠지. 하지만 왕의 아들은 아니다. 어찌하여 그러하옵니까? 왕의 아들이 되려면 왕이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그 아이를 인정하실 생각이 있으시냐? 왕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비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말없음도 대답이다, 전하. 전하께서 입을 다무시면 그 아이는 왕자가 아니다. 그저 한 궁녀가 낳은 아이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 궁녀는 걱정하지 마라.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잘 보살필 것이다. 그 이후는 대비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하지만 왕은 이해했다. 모든 것을 이해했다. 마마, 다른 방법은 없겠나이까? 다른 방법? 전하, 그대가 왕이 아니었다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왕이다. 왕에게는 개인의 정이 허락되지 않는다. 왕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왕이었다. 한 여인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한 아이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왕이었다. 알겠나이다, 마마. 과인은 아무것도 모르겠나이다.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전하. 왕이 대비전을 나서는 길은 무거웠다. 걸음마다 죄책감이 쌓였다. 하지만 그는 돌아볼 수 없었다. 왕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연하는 자신의 처소에서 그 모든 일을 짐작했다. 왕이 침묵했다는 것을, 대비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정해졌다는 것을. 아가야, 아버지께서는 너를 지킬 수 없나 보구나. 아니, 지키지 않기로 하셨나 보구나. 하지만 어미는 이해한다. 그분은 왕이시니까. 왕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연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체념의 눈물이었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선택을,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눈물. 그날 저녁 궁궐에는 정적이 흘렀다. 왕의 침묵, 대비의 침묵, 신하들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여인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냉혹하게. 모든 시선이 왕에게 향했지만 왕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침묵은 부정도 긍정도 아니었다. 하지만 궁에서는 그것이 곧 명령이었다. 왕이 말을 하지 않으면 대신 궁이 말한다.
그 순간 아이는 정치가 되었고 어미는 죄가 되었다. 그렇게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다. 연화의 배는 만삭이 되었고 출산일이 다가왔다. 낙엽이 지고 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가을이 왔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연화의 진통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배는 이제 터질 듯 불러 있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어미가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도, 어미가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데도 마마 연화의 진통이 시작되었다 하옵니다. 그래, 드디어 때가 왔구나. 산파를 불러라. 그리고 명심하여라. 아이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알겠나이다, 마마. 귀덕상궁은 서둘러 연화의 처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산파와 몇몇 궁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연화야, 힘을 내거라. 이제 곧 아이를 볼 수 있다. 마마, 저는 두렵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모든 산모가 겪는 일이다. 하지만 연화가 두려워하는 것은 출산의 고통이 아니었다. 출산 후에 올 일이 두려웠다.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 어쩌면 영원히 아이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진통이 시작되었다. 연화는 비명을 삼켰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숨을 크게 쉬어라, 연화야. 이제 힘을 주어야 한다. 잘한다,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밤은 깊어갔다. 연화의 비명과 산파의 목소리만이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응애, 응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 살아있다. 자신의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나요? 그렇다. 건강한 사내 아이다. 사내 아이. 아들. 연화는 아이를 보고 싶었다.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산파는 아이를 깨끗이 닦더니 곧바로 귀덕상궁에게 건넸다. 마마, 아이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발, 연화야.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게 해주십시오. 제발, 제발. 귀덕상궁은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아이와 어미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 잠깐만이다. 아주 잠깐만.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 자신의 몸에서 나온,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 연화는 아이를 가슴에 안았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똑똑, 똑똑. 살아있다는 증거. 존재한다는 증명. 아가야.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연화를 바라보았다. 갓 태어난 아이가 어미를 알아볼 리 없었지만 연화는 느꼈다. 아이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울지 마. 제발 울지 마라. 내가 울면 어미 마음이 찢어진단다. 하지만
아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배가 고픈지 아니면 어미의 슬픔을 느낀 것인지. 연아야, 이제 아이를 내게 주어야 한다. 아니, 아니요, 마마. 조금만 더 안게 해주십시오. 연아야, 너도 알잖느냐. 이 아이는 여기 있을 수 없다. 어디로 데려가실 것입니까? 대비마마께서 기르실 것이다. 왕손으로. 그럼 이 아이는 살 수 있나요? 무사히 자랄 수 있나요? 그것은 나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연아는 아이를 더욱 꽉 안았다. 놓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안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 아가야, 잘 자라거라. 그리고 어미를 원망하지 마라. 어미는 너를 사랑했단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연아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귀덕상궁에게 건넸다. 아이는 데려간다. 아이를 안은 귀덕상궁이 돌아서려는 순간 연아는 외쳤다. 전하의 아이입니다. 제발, 이 아이는 전하의 핏줄이옵니다. 연아야, 입을 다물어라. 왕께 전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전하의 아들이라고. 제발. 하지만 아무도 연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귀덕상궁은 아이를 안고 처소를 나갔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연아는 무너졌다. 아이는 살아야 했다. 그러나 어미는 필요 없었다. 아이의 울음이 멀어질수록 연아의 이름도 궁에서 지워졌다. 그날 출산은 곧 이별이었고 생존은 선택이 아니었다. 연아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았다. 배는 비었고 품도 비었다. 하지만 가장 텅 빈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마음. 월선아, 내가 맞았어. 나는 살아남을 수 없어. 아니, 살아남고 싶지 않아. 연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도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아이가 데뷔전으로 옮겨진 그날 밤, 데뷔전에서는 아이의 처리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아이는 건강하옵니다, 마마. 사내 아이이옵니다. 좋다. 내가 직접 기르겠다. 이름은 무엇이라 지을까? 마마께서 정하시옵소서. 데뷔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작고 약한 생명. 하지만 왕의 핏줄.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아이. 그리고 아이의 눈빛을 보는 순간 데뷔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 아이의 눈빛. 마치 불꽃 같구나. 어미를 닮았나 보다. 데뷔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름을 지었다. 태동이라 하자. 태어난 움직임.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다. 좋은 이름이옵니다, 마마. 하지만 명심하여라. 이 아이의 어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마라. 이 아이는 그저 왕실에서 거둔 아이일 뿐이다. 알겠나이다, 마마. 그날 저녁 왕은 홀로 술을 마셨다.
신하들은 모두 물러났고 내관들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연하, 아이를 낳았다던가. 왕은 혼잣말을 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사내 아이라 했지. 내 아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될 수 없구나. 왕은 잔을 기울였다. 술은 씁쓸했다. 하지만 마음보다는 덜 쓸 것이었다. 미안하다, 연하야. 미안하다, 내 아들아. 이 아비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달빛이 대전을 비췄다. 그 빛은 차가웠다. 왕의 마음처럼, 연하의 운명처럼. 연하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아니, 살 의욕이 없었다. 연하야, 먹어야 한다. 기운을 차려야지. 왜 기운을 차려야 하죠, 마마?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말하지 마라. 사실 아니옵니까? 아이는 빼앗겼고 저는 이제 쓸모가 없는 몸이옵니다.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귀덕상궁은 대답하지 못했다. 연하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연하야, 그래도 살아야 한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말없음만이 흘렀다. 긴 말없음이. 모르겠구나, 연하야. 모르겠다. 그날 밤 연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도망쳐야 한다고. 하지만 어디로? 궁 밖으로 나갈 방법도, 나가서 살아갈 방법도 없었다. 하지만 죽을 수는 있었다. 그것만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가야, 어미가 먼저 갈게. 저승에서라도 너를 지켜볼게. 연하는 처소 안을 둘러보았다. 작고 어두운 방. 자신이 마지막 며칠을 보낸 감옥 같은 곳. 하지만 이제 곧 떠날 것이다. 영원히. 그녀는 옷고름을 풀었다. 그리고 새벽녘 연하에게 아침 식사를 가져가던 어린 궁녀 춘심의 비명소리가 궁궐을 깼다. 큰일 났습니다. 연하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어찌된 일이냐? 방에 아무도 없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바닥에 피가 있습니다. 귀덕상궁은 급히 연하의 처소로 달려갔다. 정말로 방은 비어 있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얼룩진 핏자국이 있었다. 폐궁을 뒤져라. 당장? 예, 마마. 궁녀들과 내관들이 폐궁 구석구석을 수색했다. 하지만 연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마, 폐궁에서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연못은 뒤져보았느냐? 예, 그곳도 뒤졌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귀덕상궁은 불안했다. 연하가 살아서 궁 밖으로 도망쳤다면? 아니, 그럴 리 없었다. 출산한 지 며칠밖에 안 된 몸으로 어떻게 궁장을 넘을 수 있겠는가. 계속 찾아라. 죽었든 살았든 반드시 찾아야 한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하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대비마마께 아뢰어야 한다. 대비는 보고를 듣고 차갑게 웃었다.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예, 마마. 궁 안팎을 모두 뒤졌으나 그럼 죽은 것이다. 하오나 마마 시신이 없사옵니다. 시신이 없어도 죽은 것은 죽은 것이다. 출산 후 며칠 만에 궁 밖으로 나갔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 분명 어디선가 죽었을 것이다. 대비의 말은 명령이었다. 연하는 죽었다. 시신이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그녀는 죽은 것이다. 궁에서는 죽음보다 사라짐이 더 흔했다. 무덤도 제삿날도 없이 연하는 기록에서 삭제되었다. 실록에는 다시 한 줄. 궁녀 1인 사망. 그날 이후 이 사건을 묻는 자는 모두 멀리 쫓겨났다. 득수는 실록청에서 그 한 줄을 적으며 눈물을 흘렸다. 석봉, 자네 말이 맞았소. 우리는 진실을 적어야 했소. 하지만 나는 비겁했소. 그는 붓을 들었다. 그리고 공식 기록 옆에 아무도 보지 않는 여백에 작게 적었다. 그 궁녀의 이름은 연하. 왕의 아이를 낳고 사라지다. 그것이 연하가 역사에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다. 공식 기록도 아닌 한 기록관의 양심에 의해 남겨진 작은 글씨. 월서는 연하의 처소 앞에서 울었다. 연하야, 넌 어디로 간 거니? 정말 죽은 거니 아니면? 그녀는 희망했다. 연하가 어딘가에서 살아있기를. 비록 다시 볼 수는 없어도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기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출산 후 며칠 만에 궁을 빠져나간 여인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었다. 특히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여인이라면 연하의 처소는 곧 철거되었다. 그 자리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섰다. 마치 연하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왕은 연하의 실종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다. 살아있다면 좋으련만. 하지만 그것은 헛된 희망이었다. 왕도 알고 있었다. 연하가 살아있을 리 없다는 것을. 태동은 데뷔전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왕의 아들이지만 왕자가 아닌 기묘한 존재. 데뷔는 그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다. 잘 자라거라, 태동아. 너는 쓸모가 있는 아이란다. 아이는 웃었다. 자신의 어미가 누구인지, 어미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순수하게 웃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연하가 사라진 지 1년이 지났다. 궁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다. 아니, 기억하지 않는 척했다. 하지만 한 사람, 왕만은 가끔 그녀를 떠올렸다. 겨울밤 차가운 방에서 떨던 그 여인을, 불꽃 같은 이름을 가진 그 궁녀를. 연하, 용서해다오. 하지만 용서를 구할 상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연하는 사라졌다. 역사에서, 기록에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만 한 가지만은 남았다. 그녀의 피, 그녀의 아이. 태동이라는 이름의 작은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은 훗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를 바꾸게 된다. 득수는 밤마다 그 한 줄을 다시 읽었다.
그 궁녀의 이름은 연화. 왕의 아이를 낳고 사라지다. 이것만이라도 남겨야 한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 그녀가 존재했다는 것을, 그녀가 사랑했다는 것을, 그녀가 희생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기록마저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것이다.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에 의해. 그것이 역사였다. 권력자의 기록, 약자의 침묵. 연화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피가, 그녀의 아이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피는 언젠가 왕실을 뒤흔들 것이다. 연화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궁녀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연화가 귀신이 되어 패궁을 떠돈다는, 밤마다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았다. 두려워서. 제칠막 잔혹한 반전 살아남은 피.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다. 연화를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석봉도, 월선도, 귀덕상궁도. 그들의 입과 함께 연화의 이름도 묻혔다. 수십 년이 흐른 뒤 숙종의 시대가 저물고 영조의 시대가 열렸다. 궁궐의 권력 구도는 여러 번 바뀌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자를 둘러싼 싸움에서 희생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조를 위협하는 한 대신이 등장했다. 그의 이름은 태동. 그렇다, 연화가 낳았던 그 아이였다. 전하, 태동 대감이 세력을 키우고 있사옵니다. 태동이라.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는가? 그것이 기록에는 없사옵니다. 다만 선왕 시절 궁에서 자랐다는 것만. 영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소문으로 들었다. 태동이 숙종의 핏줄이라는 것을.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기록도 없었다. 그의 족보를 조사해 보았느냐? 예, 전하. 하오나 기묘한 점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그의 출생 기록이 없사옵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영조는 불안했다. 출생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숨겨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을 숨길 만한 권력을 가진 자는 대비마마, 선대 대비마마의 소행인가. 영조는 즉시 실록청을 조사하도록 명했다. 선왕 시절의 기록을 모두 뒤져보라고. 전하, 숙종 17년의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나이다. 무엇이냐? 궁녀 1인 사망이라는 기록이 있사온데 그 옆에 누군가 작게 적어놓은 글씨가 있사옵니다. 읽어보아라. 그 궁녀의 이름은 연화. 왕의 아이를 낳고 사라지다.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이 있사옵니다. 전하. 계속하라. 그 궁녀가 사라진 날짜와 태동 대감의 추정 출생일이 정확히 일치하옵니다. 영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이 떨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태동은 선왕의 아들이란 말이냐? 그러할 가능성이 높사옵니다. 전하. 그렇다면 그는 과인의 형제가 아니냐? 바로 그때
태동이 대전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띄어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전하, 오랜만이옵니다. 태동. 아니, 경은 누구냐? 정체가 무엇이냐? 태동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것은 복종의 제스처가 아니었다. 오히려 도전이었다. 소신은 태동이옵니다. 한 궁녀의 아들이옵니다. 그 궁녀가 연하냐? 태동의 눈빛이 변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가면이 벗겨졌다. 그렇다옵니다. 소신의 어미는 연하. 선왕의 아이를 낳고 역사에서 지워진 여인이옵니다. 경은 어찌 그것을 아는가? 대비마마께서, 선대 대비마마께서 임종 전에 말씀하셨나이다. 소신의 어미가 누구인지, 어미가 어떻게 죽었는지, 영조는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복수였다. 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태동은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그의 이름처럼. 연화, 불꽃화. 소신은 어미의 이름을 역사에 새기고 싶사옵니다. 그리고 왕실이 어미에게 한 짓을 세상에 알리고 싶사옵니다. 그것은 영모가 아니냐? 영모,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영모옵니까? 한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누구옵니까? 한 아이에게서 어미를 빼앗은 것은 누구옵니까? 조선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미를 죽였다. 그리고 그 피는 결국 왕을 향해 되돌아왔다. 영조는 무너졌다. 왕좌에 주저앉았다. 이것이 선왕의 죄였다. 대비의 죄였다. 그리고 이제 그 죄값을 치러야 했다. 경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 연화의 이름을 역사에 새기겠다. 태동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사옵니다, 전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어미의 이름을 새긴들 무슨 소용이옵니까? 그럼 경은 무엇을 원하느냐? 태동은 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연화의 슬픔이, 연화의 분노가, 연화의 절망이 담겨 있었다. 소신은 왕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사옵니다. 그 말은 곧 선전포고였다. 태동은 왕실에 대한 복수를 선언한 것이다. 조사를 계속하라. 태동의 배후를 밝혀내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태동은 수십 년간 준비해왔다. 어미의 복수를 위해, 어미의 명예를 위해. 기록관이 급히 달려왔다. 전하, 태동 대감이 궁을 포위했나이다. 뭐라고? 군사를 이끌고 대궐을 에워쌌사옵니다. 이것은 반역이옵니다. 영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대궐이 포위되어 있었다. 태동의 군사들이 빙 둘러서 있었다. 태동, 경은 정말로 왕실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태동은 말 위에서 대전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한 통의 편지가 있었다. 연하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득순이 몰래 보관했다가 태동에게 전해준 편지. 아가야, 어미는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만은 살아남아라. 그리고 기억해다오. 어미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태동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돌격하라. 하지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 반전이 일어났다. 대감, 대궐 안에서 백기가 올라왔나이다. 무엇? 전하께서 항복하셨나이다. 태동은 믿을 수 없었다. 왕이 항복하다니. 대전으로 들어간 태동은 영조를 마주했다. 왕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과인이 졌다. 경의 어미에게, 경에게, 그리고 진실에게. 전하, 과인은 왕자를 내놓겠다. 대신 경에게 부탁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연화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다오. 왕실의 죄를, 과인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해다오. 태동은 눈물을 흘렸다. 복수를 완성한 눈물이 아니었다. 슬픔의 눈물이었다. 소신은 그저 어미를 다시 만나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영조도 눈물을 흘렸다. 왕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과인도 그렇다. 과인도. 선왕께서 다른 선택을 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날 왕실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변했다. 태동은 왕이 되지 않았다. 대신 연화의 이야기를 역사에 남겼다. 실록에는 이렇게 적혔다. 숙종 17년 궁녀 연화, 왕의 아이를 낳고 사라지다. 그 아이는 훗날 태동이 되어 왕실의 죄를 고발하다. 이로써 왕실은 반성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약속하다. 태동은 어미의 무덤을 만들었다. 비록 시신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 비석을 세웠다.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연화. 왕의 아이를 낳고 역사에 지워졌으나 그 피는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다. 태동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미, 이제 편히 쉬십시오. 소자가 어미의 이름을 지켰사옵니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연화의 대답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조선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미를 죽였다. 그리고 그 피는 결국 왕을 향해 되돌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닌 정화였다. 복수가 아닌 정의였다. 연화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슬프지만 아름답게, 잔혹하지만 희망적으로.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연화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권력에 희생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했는지를. 역사는 반복된다. 하지만 연화 같은 희생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연화가, 태동이,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다. 불꽃은 타올랐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그 불꽃이 남긴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연화의 불꽃도 그러했다. 비록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빛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깨비 공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